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은 1970년대 고고장 그리고 음악다방을 기억하시나요? 통금 시간이 있던 그 시절 청춘 남녀들의 해방구였던 고고장. 음악에 맞추어 춤추었고 단속이 나오면 안자뱅이 고고라는 춤을 추기도 했죠. 저는 그때 춤으로 꽤나 유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시절을 잠시 잊고 지냈었고 지금은 65세가 되어버렸으니깐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정말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젊은 시절 저를 다시 찾게 해준 그곳에서 운명처럼 40년 전에 제가 짝사랑했던 음악다방 DJ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황혼의 나이에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깐요. 과연 저의 늦은 사랑을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저와 비슷한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3년이 지나도 이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65세의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예쁘다고 소문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특히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살다 보니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해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옆집 순희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63세 여자분이에요. 미자 씨, 이러면 큰일 나요. 얼굴을 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순희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려요. 저도 이혼 초기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순희 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미자 씨, 저랑 기분 전환하러 가요. 이럴수록 몸을 움직여야 돼요. 미자 씨 음악 좋아하신다고 했죠. 제가 미자 씨가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을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할 만한 곳을 알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궁금해서 거기가 어딘지 물어봤어요. 순자 씨는 제 질문에 신이 나서 콜라텍이라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콜라텍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65세 할머니한테 콜라텍이라니. 요즘 우리 또래들 천국이에요. 음악도 우리가 젊었을 때 듣던 노래 나오고, 춤도 추고 정말 재밌어요. 춤이요? 이 나이에 춤을 춰요? 순희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춤 신용을 했어요. 이렇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몸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순희 씨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인생 즐길 권리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만 재미있게 살아야 해요. 순희 씨의 말에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젊은 시절에는 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1970년대 고고장에서 밤새 춤을 추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자유롭고 신났었는데 특히 미자 씨는 예쁘니까 가시면 인기 폭발일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인기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냥 집에서 썩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고요. 순희 씨는 정말 간절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제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한 번만 가봐요. 정말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콜라텍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럼 정말 한 번만 가볼까요? 진짜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순희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콜라텍이라니. 65세에 콜라텍을 간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뭘 입고 가야 할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고민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 입던 검은색, 회색 옷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건데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오랜만에 밝은색 옷을 입으니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립스틱도 살짝 발라봤어요. 화장대에서 먼지 쌓인 화장품들을 꺼내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와 약속한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순희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어머, 미자 씨, 오늘 완전 달라 보이네요. 예쁘게 꾸미고 나니까 20년은 젊어 보여요. 순희 씨도 정말 멋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가는 동안 계속 긴장됐어요.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순간 갑자기 1970년대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저는 25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꽃 같은 나이였죠. 그 시절에는 고고장이 젊은이들의 천국이었어요. 밤 9시만 되면 명동, 종로 일대 고고장들이 북적거렸죠. 저도 친구들과 함께 거의 매일 갔어요. 그때는 정말 자유롭고 신났거든요. 특히 명동에 있던 뉴욕 고고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고 안으로 들어가면 디스코볼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형형색색의 빛을 뿌렸어요. 무대 위에서는 고고걸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췄어요. 미니스커트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 그리고 큰 머리까지.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동경했었거든요. 음악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그때 인기였던 고고춤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춤이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악에 맞춰서 추다 보면 정말 신이 났어요. 저는 춤을 정말 잘 췄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춤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무대 가까이 나가서 춤을 추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구경하곤 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고고장만 간 건 아니었어요. 음악다방도 자주 갔거든요. 명동에 있던 아폴로라는 음악다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고고장처럼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서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음악다방에 찬대 씨라는 DJ가 있었어요. 29살로 저보다 4살 많았죠.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찬대 씨는 아폴로 음악다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DJ였어요.
그분이 선곡하는 음악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비틀즈부터 카펜터스까지 그때 유행하던 팝송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음악다방에 거의 매일 갔어요. 찬대 씨를 보기 위해서요. 한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그분이 음악을 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신청곡을 받을 때는 더욱 설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몇 번 신청했는데 찬대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음악을 틀어줄 때의 그 기분이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미자 씨가 신청해 주신 예스터데이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그때 찬대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쁜 여자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25살 처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찬대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폴로 음악다방에 가봐도 다른 DJ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음악다방에도 고고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한구석이 허전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죠. 미자 씨, 도착했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느새 강남역에 도착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추억에 너무 빠져 있었나 봐요. 콜라텍은 지하상가에 있었어요. 콜라텍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나오는 음악이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그 음악들이었거든요. 1970년대 디스코 음악, 그리고 팝송들까지. 안으로 들어가니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치 1970년대 고고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춤추는 사람들의 나이가 조금 많다는 것 뿐이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순희 씨가 제 반응을 살피며 물어봤어요. 네.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우리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순희 씨가 오렌지 주스 2잔을 주문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한 커플이 왈츠를 추고 있었는데 정말 우아했어요. 여자분은 70대로 보였는데도 소녀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오면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때 갑자기 음악이 바뀌었어요. 1970년대에 유행했던 러브 이즈라는 노래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찬대 씨가 자주 틀어주던 음악이었거든요.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아폴로 음악다방의 그 분위기, 찬대 씨의 목소리, 그리고 제 가슴 설레던 그 시절까지. 러브 이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과거의 기억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요.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희 콜라텍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DJ 부스 쪽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한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키가 크고 훤칠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는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실루엣,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미자 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온 신경이 DJ 부스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천천히 DJ 부스에서 나와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음악 신청도 받으면서요.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찬대 씨였던 거죠. 40년이 지났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40년 만의 만남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찬대 씨가 저희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찬대 씨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찬대 씨를 보니 꿈 같았어요.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친구 따라 처음 왔어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분위기가 괜찮죠? 네, 좋네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찬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세요. 옛날 추억을 되살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음악을 틀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 음악들 말이에요. 찬대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춤 한번 춰보시겠어요? 갑자기 찬대 씨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괜찮습니다. 그냥 음악에 맞춰서 몸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리드해 드릴게요. 찬대 씨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순희 씨가 저를 살짝 떠밀며 말했어요. 미자 씨, 가보세요. 좋은 기회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찬대 씨의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찬대 씨의 손을 만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무대 한쪽으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찬대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찬대 씨가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살며시 감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 전 그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느린 팝송이었어요. 찬대 씨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발이 꼬이고 몸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찬대 씨의 리드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점점 편해졌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잘하시네요. 찬대 씨의 격려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악에 몸을 맡기니까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춤추는 동안 찬대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어요. 특히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정말 우아하게 잘 따라오시네요. 어디서 춤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춤은 평생 배우는 거라서 처음 오신 거 치고는 잘 따라오시네요. 아니요, 배운 적은 없어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고고장에서 춤을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보니까 센스가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찬대 씨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숨결이 귀를 스치자 온몸이 화끈해졌어요. 한 곡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쁜 분과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네요. 찬대 씨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테이블로 돌아와서 앉으니 순희 씨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정말 좋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보는 제가 다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찬대 씨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았어요.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시죠. 찬대 씨가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미자라고 해요. 미자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오찬대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듣는 자기소개였어요. 찬대 씨는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저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곳에서 음악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찬대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하고 계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줄곧 해온 일이니까요. 젊은 시절에도 음악 일을 했어요? 네. 명동에 있던 음악다방에서 DJ를 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반신반의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아폴로 음악다방의 그 찬대 씨가 맞았어요. 저는 그저 운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콜라텍에 갔어요. 핑계는 순희 씨와 함께 간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찬대 씨를 보고 싶었거든요.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찬대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자 씨, 또 오셨네요. 우리 음악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에요. 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옛날 추억을 되살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찬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그분에 대해 알게 됐어요. 5년 전에 이혼한 이유도 들을 수 있었고요. 사실 제 아내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회사에 다녔어요.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다시 음악이 하고 싶어졌어요. 찬대 씨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런 제가 이상했나 봐요. 예순이 넘어서 무슨 DJ냐.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음악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내 젊은 시절부터 음악이 제 전부였어요. 명동 음악다방에서 DJ를 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쿵했어요. 명동 음악다방 이야기가 나오니 그때 기억이 생생해졌거든요. 명동 음악다방이요? 혹시 어디였어요? 아폴로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정말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곳을 아세요? 아, 그냥 명동에 그런 곳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신청하는 곡도 들어드리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찬대 씨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한 분은 정말 예쁜 아가씨였는데 음악 취향이 남달랐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었는데요? 글쎄요. 이름이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하지만 정말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었어요. 찬대 씨가 머리를 쥐어짜며 말했어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지금쯤 할머니가 되었겠죠. 가끔 궁금해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찬대 씨가 먼저 춤을 청했거든요. 미자 씨, 오늘도 한 곡 같이 춰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찬대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춤을 추면서 찬대 씨가 말했어요. 미자 씨는 초보자 치고는 정말 춤을 잘 추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다고 했죠? 젊은 시절에 조금 고고장 같은 데서요. 고고장이요. 그럼 그 시절을 아시는구나. 나도 그때 종종 갔었는데. 정말요? 어디 가셨어요? 명동 쪽에 있던 뉴욕 고고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주 가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네, 알아요. 저도 가끔 갔었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때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찬대 씨는 여전히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찬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자 씨,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데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콜라텍 밖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자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는데 서로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사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찬대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답답해졌어요.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특히 음악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늙어서 철없이 굴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음악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찬대 씨의 목소리에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예요. 서로 꿈꾸는 삶이 너무 달랐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고요. 찬대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겠죠? 맞아요. 항상 아내, 엄마 역할만 했으니까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찬대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찬대 씨가 말했어요. 미자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이제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저도 그래요. 미자 씨를 만나는 게 일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65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사랑일까요? 65세와 68세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답이 들려왔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40년 전에 못다한 사랑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찬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받는 남자분의 전화였는데 벨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미자 씨, 저예요. 찬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한강공원에서 산책 어떠세요? 토요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만나자고 하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여의도 한강공원 어떠세요? 오후 3시쯤에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평일에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찬대 씨는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정말 젊어 보였어요. 미자 씨,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저도 새로 산 연미색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고마워요. 찬대 씨도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5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 마지막이었을까요? 미자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요즘 미자 씨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미자 씨예요. 찬대 씨의 고백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황혼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듣다니요. 저도 그래요. 찬대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다려져요.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연인이 되어 볼까요? 연인이요? 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찬대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연인이라니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됐어요.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연인이 된 후로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콜라텍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어느 목요일에는 남산타워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찬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요. 하지만 찬대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정말 멋있었어요. 찬대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는데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았어요. 미자 씨, 젊은 시절에 이런 데이트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남편과는 연애할 때도 이런 로맨틱한 데이트는 안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내와는 그냥 실용적인 만남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설레는 데이트는 정말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첫 로맨틱 데이트라니 우리도 참 늦깎이였어요. 다른 날에는 창덕궁에도 갔어요. 궁궐을 걸으면서 찬대 씨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미자 씨, 젊었을 때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냥 평범한 처녀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특별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젊었을 때는 오죽했겠어요. 찬대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고백할 때가 온 건가요? 사실 있었어요. 누구였는데요? 음악다방 DJ였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었는데 끝내 고백하지 못했어요. 찬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음악다방 DJ요. 혹시 네. 아폴로 음악다방이었어요. 찬대 씨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아폴로요? 제가 젊은 시절 음악 DJ 활동을 했던 그곳 말이에요. 그럼 혹시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신청해 주었던 제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나요? 네, 맞아요. 저였어요. 그 순간 찬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궁궐 한복판에서 다 늙은 여자와 남자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 아가씨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내 4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말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40년 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당신이 신청한 곡들 기억해요. 예스터데이, 러브 이즈, 호텔 캘리포니아. 정말 감각이 좋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특별했거든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저도 찬대 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다가 나도 그랬어요.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DJ와 손님 사이라는 선을 넘기가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40년 전에 풋풋한 사랑과 지금의 성숙한 사랑이 합쳐져서 정말 완벽했어요. 매일 아침 찬대 씨에게서 좋은 아침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꼭 전화를 했어요.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내일 만날 약속을 정하고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콜라텍에서는 단연 최고 커플이었어요. 다른 분들이 저희를 보며 정말 보기 좋다고 말해주었어요. 콜라텍에서 만난 노년의 커플이 물어봤어요. 저희처럼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네, 40년 만에 이곳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네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춤을 추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에는 경복궁 근처 전통 찻집에 갔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자 씨, 우리 이제 함께 살까요? 함께요? 내 둘 다 혼자 살고 있으니까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거를 제안하다니요. 좀 갑작스럽나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거든요. 정말요? 그럼 작은 집을 하나 얻을까요?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찬대 씨와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해 보니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6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인생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완벽한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를. 찬대 씨와 연인이 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콜라텍에서 만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자 씨, 안녕하세요. 찬대 씨가 저를 보며 인사했는데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 같았어요. 평소에는 미자 씨 하고 정답게 불러주었는데 말이에요. 찬대 씨, 왜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연인 사이잖아요. 아, 그렇죠. 미안해요. 잠깐 멍했나 봐요. 찬대 씨가 머리를 흔들며 웃었어요.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춤을 추는 동안에도 계속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완벽하게 리드해주던 찬대 씨가 자꾸 박자를 놓쳤어요. 찬대 씨, 괜찮아요?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40년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찬대 씨가 박자를 놓칠 리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찬대 씨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찬대 씨가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찬대 씨, 무슨 생각해요? 미안해요.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 도중에 갑자기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어제 한 약속을 까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목요일에는 약속 장소를 잘못 기억했어요.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강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찬대 씨, 우리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남산이요? 아, 맞다. 미안해요. 한강공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콜라텍에서 춤을 추는데 갑자기 찬대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을 모른다고요? 2달 넘게 연인으로 지낸 사이인데요. 찬대 씨, 저 미자예요. 미자요. 아, 미자 씨 맞다. 미자 씨 미안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찬대 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이요? 왜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대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찬대 씨, 제발 병원에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결국 찬대 씨는 제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검사 받는 날, 저는 찬대 씨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혈액 검사, 뇌 CT, MRI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됩니다. 치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니요. 찬대 씨가 치매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점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주된 증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찬대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인지, 훈련과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찬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카페에 앉아서 찬대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자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해요? 찬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미자 씨까지 힘들게 했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찬대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찬대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진단을 받은 충격 때문인지 건망증이 더 심해졌어요. 콜라텍에서 DJ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기도 했어요. 다음에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했어요. 찬대 씨,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머릿속이 하얘요.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날 찬대 씨는 울먹였어요. 평생 자신감 넘치던 찬대 씨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찬대 씨가 저를 잊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어제까지 달콤하게 미자 씨 하고 부르던 분이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누구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저를 모르는 척 하기도 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40년 전 추억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던 사이인데 이제는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다니요. 가장 힘든 건 찬대 씨 본인이었을 거예요. 가끔 정신이 맑을 때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미자 씨, 제가 이상해졌죠? 자꾸 까먹고 미자 씨를 못 알아볼 때도 있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미자 씨가 힘들어져요. 저를 돌봐야 하잖아요. 찬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울었어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다시 찾은 사랑이었는데 또다시 잃게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죽음이 아니라 기억상실이라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암 투병을 할 때 의식을 잃고 누워 있을 때도 저는 그 곁을 지켰어요. 그때는 의무감 때문이었어요.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찬대 씨는 달랐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시련에 처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찬대 씨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찬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찬대 씨는 그날따라 정신이 맑아 보였어요. 찬대 씨, 저 결정한 게 있어요. 뭐요?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찬대 씨가 저를 잊어도 제가 찬대 씨를 잊지 않을게요. 찬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자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점점 나빠질 거예요. 미자 씨에게 짐이 될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다시 찾아온 사랑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부터 저는 찬대 씨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약 먹는 시간을 챙기고 병원에 같이 가고 인지 훈련도 함께 했어요. 무엇보다 콜라텍은 계속 갔어요. 찬대 씨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음악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춤을 출 때면 찬대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비록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 손을 잡고 춤을 출 때만큼은 예전에 그 찬대 씨가 되돌아왔어요. 이분은 누구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제 손을 이끌어 주었어요. 오랫동안 축적된 몸의 기억이 마음의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나 봐요. 어떤 날은 찬대 씨가 갑자기 저를 알아봤어요. 그럴 때면 정말 기뻤어요. 잠깐이라도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찬대 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저를 완전히 모르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찬대 씨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받기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주기만 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순희 씨가 가끔 걱정해서 찾아왔어요. 미자 씨, 이러면 안 돼요. 미자 씨 인생도 있잖아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찬대 씨와 함께하는 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찬대 씨는 미자 씨를 기억도 못 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찬대 씨와 함께 콜라텍에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저를 모르는 척하던 찬대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춤을 추자고 했어요. 춤을 추면서 찬대 씨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억은 하지 못해도 마음은 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봄이 되자 찬대 씨의 증상은 더욱 진행됐어요. 말도 잘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찬대 씨를 보살폈어요. 요양원에 입원시키자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거든요. 찬대 씨는 이제 저를 완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제 손을 잡으면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가끔 옛날 노래를 틀어주면 찬대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말은 못하지만 음악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정말 신기해요.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신비로울 줄 몰랐어요. 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찬대 씨에게 러브 이즈를 들려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춤을 추자는 신호였어요. 비록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찬대 씨는 여전히 저를 리드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걸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모든 걸 잊어버렸어도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지금 찬대 씨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되고 제 손을 잡으면 편안해해요. 저는 매일 찬대 씨에게 이야기해줘요. 40년 전 아폴로 음악다방에서의 추억, 콜라텍에서 다시 만났던 그날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나눈 달콤한 사랑 이야기까지. 찬대 씨가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할 때만큼은 평온한 얼굴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들은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함께한 시간은 겨우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찬대 씨는 제 기억 속에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찬대 씨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찬대 씨 곁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러브 이즈를 틀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비록 찬대 씨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찬대 씨를 사랑해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65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찬대 씨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 65세 미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왜 돌보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5세에도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을 잃은 연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